이게 사람마다 체력이 다른 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건데 그렇게 자기가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더 벌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. 노조가 지금. 대표 말씀하시죠. 네. 일단 그 배송 수수료가 인하된 적이 없어요. 저희 수수료는 계속 그대로였고 노조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10시간 넘게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 일단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더 일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. 네네.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로 뭐 힘들어졌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월급이 거의 1.5배가 올랐어요. 제가 그렇게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으로 아 이거 월급 모아서 집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, 물론 집값이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뭐 아파트를 사는 건 불가능하지만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한 애로사항들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노조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이제 10시가 되면은 배송 제한이 걸려요. 근데 배송을 하루 10시간. 아니요 저녁 저녁 10시가 되면은 배송 완료가 안 지키게 바뀌었단 말이에요. 노조가 생긴 이후에.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안 좋거든요. 이게 중간에 배송만 하는 게 아니라 발송도 하게 되는데 발송 물량이 사실은 제 거래처고 배달은 사실 배달만 그날 안에 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은 집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발송을 하는 사람들은 발송을 하러 갔다가 다시 그러니까 물건 배달할 물건 뒤로 빼놓고 발송을 먼저 하고 난 후에 배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배송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. 예, 그렇게 되면서 수입이 줄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과로사 방지라고 해서 저희 물량을 강제로 거의 뭐 반강제로 물량을 사람들한테 나누게 했는데 이게 사람마다 체력이 다른 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건데 그렇게 자기가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더 벌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. 노조가 지금. 거기다가 노조가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그 몇 년 전에 그 상하차 분류를 하던 그 아르바이트생이 감전돼서 죽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친구가 여름에 더워가지고 우통을 벗고 상하차를 하다가 이제 물건이 아래에 껴가지고 그거 가지러 갔다 감전돼서 죽었단 말이에요. 그 친구가 죽은 원인은 더워가지고 옷을 벗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감전이 됐기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그런 하차 알바하는 사람들한테 더워서 옷을 벗은 사람들한테 안전조끼를 입히고 안전모를 씌웠어요. 근데 택배 그 분류장에는 낙하할 물건도 없고 더워서 옷을 벗은 사람들한테 옷을 더 입혔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그 뭐 노동감시관인가 누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물류센터에다 방지턱을 세웠거든요. 방지턱을 세우면은 물건이 다 쓰러지고 망가지는데 그거를 정부 부처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설치해놓고 가니까 저희가 일하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. 방지턱이라는 게 차량이 예, 그 과속 방지턱. 방지턱. 예, 그거 설치한 이후에 물건 맨날 쓰러져가지고 아이스박스 같은 거 하나 깨지면은 물 새기 시작하면 그냥 거기 있는 물건이 전부 다 젖어버리거든요. 근데 적재해 놓은 물건들이 예, 쓰러진. 예, 저희 탑차 안에 물건을 가득 싣고 나가니까 예,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점점 더 일이 하기가 나빠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저 택배 사업자 그 택배 기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개인 사업자거든요. 근데 지금 4대 보험을 들라고 한단 말이죠. 그 생물법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산재는 강제 가입이 됐고 이제 고용보험도 들라고 하는데 고용보험은 저희가 타먹을 수단이 없고 산재 같은 경우는 사실 사보험이랑 중복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제가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은 그 사업장 단위로 할증이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같이 일하는 기사들 전부 다 산재 내야 될 돈이 올라가는데 누가 산재를 신청하겠어요?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작년에 제가 알기로 수원터미널에 월급이 보통 지급받은 평균이 700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이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할 돈이 없어서 가입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노조 측의 주장은 맨날 뭐 우리를 보호해달라 말라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만 하니까 그게 점점 받아들여지고 사실 그 노조에 가입한 기사들보다 가입 안 한 기사들이 훨씬 많거든요. 근데 그런 기사들이 그 소수의 노조 때문에 점점 근무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
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월급을 받으려면 본사도 살아야 되잖아요. 근데 본사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의 50% 넘는 거를 기사들한테 수수료로 줬거든요. 그 수수료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 낮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본사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저희한테 지급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거를 만족을 못해서 계속 파업을 하고 있는 거고, 그런 파업이 계속되면서 본사의 수익이 악화되니까 당장은 그 택배 노조가 너무 세게 나가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고 오히려 본사 직원들 복지를 줄여나가고 있단 말이에요. 이게 저는 너무 큰 불만이고, 이러다가 회사 직장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. 우체국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내년에 택배 사업 철수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대로 있으면은 제 직장도 사라지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지금 그 김슬기 예, 씨는 1인 사업자로 예. 있고, 그럼 노조 가입은 그 1인 사업자로 되신 분들 아닌 다른 근로자들이 노조? 아니요. 이게 전체가- 원래 개인 사업자 노조가 가입이 불가능한데,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그게 가입이 되게 바뀌었어요.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노조가 생겼습니다. 노조는 이제 가입은 본인은 가입을 안 하죠. 네. 예. 가입한 분이 전체 그러면 1인 사업자나 기사 중에 몇 분이나 가입을? 그 퍼센트까지는 7%. 저희 이 정도면 되시겠죠? 예. 그럼 저희 좀 편하게 말씀 나누시게 이 정도로 하고 비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.